안녕하세요. 23년 4월 27일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청춘입니다. 여기는 원주 뮤지엄 산입니다. 스페이스 아트 뮤지엄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무라이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기획전이 열리기도 하고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기도 한 뮤지엄 산입니다. 입구에 애플 스마트폰 애플의 상징인 파란색의 푸릇푸릇한 사과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게 뭘까? 스티브 잡스를 카피한 걸까? 모방한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도 다다오를 공부하다 보니까 혈혈단신으로 대학 갈 형편이나 자금도 없어서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체력밖에 없어서 그렇게 무대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청춘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청춘의 상징은 겁이 없다. 실패하도 다시 기회는 있다. 실패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청춘이라고 하는 거지요. 80세가 훌쩍 넘은 노구에도 췌장이나 비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5개나 절제해내고도 3, 4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드문 수술 케이스임에도 살아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상태임에도 안도 다다오 당신이 수술을 받아서 살아서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라는 말에 췌장과 비장을 잘라냈다라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본 다큐멘터리 안도 다다오 사무라이 아키텍트를 보고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을 내고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공감의 장으로 마련한 입장에서 세상의 플랫폼 흐름과 편승하지 못하고 낙오되어 있고 뒤처져 있는 남창규 한의사, 한의학 또는 인체파동원리의 방향성, 지향점이 남의 일 같지 않고 안도 다다오라는 한 예술가의 집념,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내지는 그걸 위안을 삼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삶은, 스토리는 결국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어떻게 옳으냐 그르냐 정답이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석하느냐의 문제다. 뮤지엄 산의 대표적인 재료가 돌입니다. 안도 다다오는 노출 콘크리트의 대가이기도 하고요. 다만 안도 다다오를 단순히 노출 콘크리트로만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르코르비지에도 그렇고 이 안도 다다오가 20대 때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면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르 코르비지에가 만든 랑샹 교회인가요? 그 다음에 이태리의 판테온을 보면서 결국 빛이구나, 르 코르비지에가 빛을 추구하기만 해도 건축이 되는구나 라는 말을 자기한테 들려준다, 영감으로 알려준다라는 메시지를 느꼈다라고 안도 다다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체력밖에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실력이 안 돼서 오로지 하루 종일 생각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멍 때리면서 하루 종일 건축물을 보면서 그 안에서 결국 건축물과 작가와 건축가와 대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안도 다다오가 된 부분들인데, 결국은 빛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간 속에서 사람과 소통하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온 건축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물성을 사랑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돌의 군집을 통해서 원을, 자연에 가장 가까운 원을 만들고 결국은 경주의 천마총, 경주의 왕릉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 경주 왕릉과 연상될 수 있는 그런 오브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건물을 온통 파주석으로 저렇게 도배 한 부분들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돌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그대로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책을 보거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 제가 협착증인데요, 제가 족저근막염인데요, 제가 천식인데요, 제가 파킨슨병인데요, 치료가 됩니까? 나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병을 치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체 파동 원리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결국 안도 다다오의 삶의 족적이 말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도 다다오가 수술하는 의사에게 췌장과 비장을 동시에 잘라낸 케이스가 있습니까? 3, 4년에 한 번 꼴입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입니다. 다만 안도 다다오 당신이 삶의 복원이 되어 주세요 라는 말에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식으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하지만 안도 다다오의 그 말, 어떤 새로운 세계, 어떤 개척지를 향해서 도전한다라는 것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은 무모하다 할지라도 도전하고 볼 일이다. 다만 죽을 각오로 도전하라. 사무라이 건축가라는 그 제목이 연상되고 이미지가, 그래서 사무라이 건축가라고 하는구나. 자신의 명예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 생명을 담보로 도전하는 사람,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 안도 다다오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의 작품에 감격하고 공감하는 것은 이런 안도 다다오의 철학, 생각, 가치관에 공감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글쎄요, 제가 하수 또는 초짜일 때는 이런 병 치료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방식, 방법, 테크닉, 스킬을 가르쳐 드렸지만은 제가 책을 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체질,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암이라고 다 죽는 것도 아니다. 수술한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암이나 통증, 병, 지금 내 앞에 닥친 시련, 고통, 상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몫인 거다.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의사와 환자 또는 의사와 보호자, 의사와 세상이 결국은 합이 맞아야 된다. 안도 다다오도 이른 나이에 30대 젊은 시기에 무명인 시절에 많은 프로젝트를 안을 가지고 관공서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찾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길을 들어주지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은 그런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꿈을 현실로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 안도 다다오다. 결국은 암을 고치고 싶다, 병을 고치고 싶다, 낫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지,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에게 그 꿈은 현실이 되는 거지. 단순히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한번 고쳐보세요, 단순히 상담 하나로, 전화 한 통화로, 한 번의 방문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떤 안이 기획이 되면은 그 안이 결국은 현실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에는 건축가만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실현할 수 있는 시공사, 기술자, 장인, 기능공, 자본,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안 아픈 게 아니라 더 아프다. 고통이 극렬해진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는 미명이라는 가장 극한의 어둠이 터널이 지나야지만이 아침이 된다. 낮이 온다라는 관점을 자연에서 배우는 거죠. 또한 저도 인체파동원리를 20년 동안 공부한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배운 메시지, 교훈이 그런 거다. 결국은 시소 노름이다. No pains, no gains. 저울 한쪽에, 시소 한쪽에 고통이라고 하는, 수고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나음, 완치가 있는 거지. 단순히 단번에 한 번의 치료로 고통이 드라마틱하게 사라지는 것은 없다. 결국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치료비, 즉 돈, 물질을 투입하는 거고요. 또 내지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편식, 과식, 직업이 고질병이라는 말이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오작동이라는 의미 속에서 결국 편향된 치우침의 해결책은 그 반대편으로의 치우침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왔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돈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질주했다면은, 돌아서지 못한다면은 이제 서서히 그 속도를, 스피드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가,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한쪽으로의 편향, 치우침,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은 이 고통, 아픔, 상처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상처가 훈장이다. 흉터가 더 글로리다. 결국은 빛에 있으나 어둠에 있으나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즐기고 빛 속에서 빛을 즐기되 빛이 끝자락에는 어둠이 그림자가 들이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나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고요. 인체 파동 원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치료가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닌 거죠. 만병통치가 아닌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환상, 착각, 기대를 가졌지만은 제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을 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향점은 결국은 뭐냐? 치료가 되면 왜 되고 치료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제는 이해가 간다.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치료가 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져도 드라마틱하게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예견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는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다시 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마음입니다. 단순하다. 복잡하지 않다. 물론 이 돌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된다는 의미 속에서는 복잡함이 있지만은 결국 돌의 무더기 복잡하지만은 복잡한 것이 아닌 원으로 선으로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조화라는 관점에서는 이런 단순한 돌덩이가 반복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고정된 돌과 움직이는 물론 나무도 땅에 천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지만은 바람에 의해서 약간의 산들거림은 있지만은 돌과 나무, 숲과 색깔로서 보색 효과로서 조화를 이룰 때 결국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이란 것은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별천지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연, 숨과 같은 존재다. 결코 저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내 가까이, 내 옆에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고통을 무조건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무조건 즐기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통을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 고통조차도 감내할 줄 아는 그런 여유,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단순히 눈 감았다 뜨면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신기호는 없다. 마약성 진통제도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통증은 드라마틱하지만은 그 부작용은 치명적이잖아요. 중독성으로 그 중독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정심은 없다. 빨리 좋아지면은 뭐요? 빨리 나빠져요. 서서히 좋아지게 하면은 서서히 나빠져요. 작용과 반작용이다. 관성의 법칙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원장님이 용하잖아요. 파동원리가 효과가 있으면은 금방 단번에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단번에 좋아지게 되면은 단번에 나빠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저울 한쪽에 10kg의 무게를 얹으면은 똑같이 반대편에도 10kg의 무게를 얹어야지만이 균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룬다. 항상성을 이룬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간단하지만은 단순하지만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택한다. 이런 병 치료해 보셨어요? 치료해 봤어요. 이런 병 고쳐 보셨어요? 고쳐 봤어요. 이런 병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라는 단순한 OX에 사람들은 휘둘린다. 물론 그 믿음, 그 대답이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있고 또 그런 믿음, 맹신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매번 기적이 현실이 되지는 못한다. 결국 세상이 상대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세상을, 나 앞에 직면한 고통을,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다만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성현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의 족적 메시지에서 답을,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지엄 3에서 느끼는 소회이고 안도 다다오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